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경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인호입니다. 도당위원장 경선이 오는 20일로 다가온 만큼 오늘 이 토론회는 두 후보 모두 승부를 거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석 배치 순서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양측 후보자 측과 합의해서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엽 후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상직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직입니다. 네, 오늘 토론 순서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각 후보자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두 개의 공통 질문을 드린 뒤 후보자 주도권 질문, 다시 두 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보자 주도권 질문, 마무리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변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의 기조 발언부터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유성엽 후보부터 듣도록 하고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성엽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도당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지방선거 14곳 중에서 7곳을 무소속에게 내주는 등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당설까지 겹쳐서 더욱 뒤숭숭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당위원장이나 최고위원에 나서느냐 아니면 백의종군하면서 야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느냐 무척 망설였습니다마는 도당 고문단들 또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초선한테 도당위원장을 맡겨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도당이 어려운 때에 유성엽 의원 당신이 나서서 도당을 한번 개혁시키고 변화시켜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간곡한 권유를 받곤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도당위원장이 된다면은 도당의 민주화, 도당의 분권화, 도당의 현장화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혁신을 전라북도에서부터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상직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이상직입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이 출마하기 전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로 하는 정치를 끝내라. 그리고 좋은 일자리, 잘 사는 전북을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해답은 실천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전북의 하늘길을 열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스타항공을 띄웠습니다. 군산공항이 살아났습니다. 전북 아들, 딸들이 이스타항공을 많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는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도당에 나섰습니다. 도당위원장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첫째 중앙당과 제대로 소통하겠습니다. 당대표 세 분과 가장 가까운 친한 사이입니다. 둘째, 지역위원장님들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사님, 시장 군수님, 지방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립이 아닌 화합해야 전북이 발전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을 띄웠던 경험으로 좋은 일자리,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뚝심과 의리의 촌놈, 기호 2번 이상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후보의 기조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두 후보자께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인데 대답은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전북의 정치력이 실종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당이 위기에 놓여도 전북의 현안이 흔들려도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전북의 새정령 권리당원이 6만 명이죠. 전국의 25%예요. 정말 그 상당히 큰 포션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도 없을 정도예요. 일부에서는 뱀꼬리 정치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만약 도당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신다면 두 분께서는 이런 도민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상직 후보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죠.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이 미래카다는 여론에 대해서 유승엽 의원께서도 지난 방송에 모래알이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전북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기금운용본부를 혁신도시 이전했고 예산 6조 시대를 2년 연속 했습니다. 이렇게 똘똘 뭉친 성과 결과물입니다. 또 김춘준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춘석 의원님은 예결위 야당 간사로서 훌륭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관영, 전정희, 김성주, 김인덕 의원님도 그 국회 스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대표 5번이 바뀌었지만 일자리 전문가로 인정받아 전국 직능위원장을 3년 연속째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최기성 의원님이 다음에 국회의장, 부의장, 또 당대표,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선 3선이 되면 최고로 전북 정치권 위상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당원까지 투표권이 확대되니까 정치 거물들이 지금 전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유성학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치의 존재감이 미력하다, 미흡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소석 이철승 선생, 또 김원기 국회의장, 또 정동영 대통령 후보, 정세균 대표 이후에 그러한 당의 어떤 지도자급 이런 부분의 명맥이 끊기다 보니까 좀 전북 정치권이 좀 초라해지고 왜소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데 그건 뭐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11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주로 또 초선 의원들로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왜소해지고 위축된 건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떤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더 단합을 이루어 나가고 또 앞으로 당 대표 또 최고위원 원내대표 과감하게 진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또 거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이 얼마 전 탈당을 하고 야권 신당 합류를 선언을 했죠. 전북 정치의 한 축을 형성해온 정치인인 만큼 정고문의 탈당이 전북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자, 정고문에 대한 탈당에 대한 평가와 전북 정치에 미치는 영향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유성엽 후보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죠. 우리 지역이 배출해낸 뭐 야당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우리 정동영 의장께서 탈당한 것은 대단히 참 안타깝고 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뭐 지금 당장 정치적 영향이 얼마일 거냐라고 봤을 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그 신당의 영향력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하기에도 달려 있지만은 이번 우리 도당위원장 개편대회 또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개파의 문제, 패거리 정치의 문제를 말끔히 씻어내면서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또 달려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도당위원장 개편대회 잘 치러야 되고 또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와 사랑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신당의 문제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이상직 후보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정동영 고문의 탈당은 참 안타깝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고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당에서 좀 배려가 적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똘똘 뭉쳐도 정권 개최를 이룰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 분화가 아닌 또 분열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북은 소석 이철승 선생님과 김원기 의장님 또 정세균 대표 이런 원로 고문분들이 계시고요. 또 중진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 중요 현안은 깊이 상의해서 잘 대처하면 되고요. 정동영 고문님 탈당을 계기로 반성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또 정동영 고문도 이런 전북 정치가 분열되기보다는 화합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잘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MBC가 주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경선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질문 순서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후보자들끼리의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스스로 검증해보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한 후보가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상대 후보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반론을 제기하면 답변자가 다시 반론하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그리고 반론과 재반론 역시 30초로 시간 관계상 제한을 하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교대로 2차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제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며 먼저 이상직 후보가 유성엽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 추대가 아니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박민수 의원과 제가 경선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또 아름다운 경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 당원 명부는 지금 비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그 비공개된 명단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또 그걸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된 공모물 기획보다 크게 제작을 배포했어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좀 반칙을 하는데 또 심의받은 제목과 다르게 그 사과까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아마 공보물 크기가 우리 이상직 후보가 제출한 것보다는 제 거가 약간 좀 크게 차이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것은 우리 그 실무자가 도당 관계자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A4 용지 크기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됐던 것이 정확하게 그 규격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의도가 없었지만은 아마 실수로 그렇게 규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우리 실무자의 실수지만은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그 규격을 지키지 못한 점은 잘못된 점이다. 이건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지금 뭐 다 답변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늦게 나왔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이상직 후보가 좀 너무 먼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뭐 추대가 아니면 안 나오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앞에서 내가 모두 발언 이야기한 대로 과연 이 도당위원장이나 최고위원회 이번에 나서는 거냐, 나서지 않는 것이 맞겠냐, 이걸 좀 망설이고 있었던 거지. 뭐 네. 늦게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정확한 지적은 아니라고 토론 생각합니다. 관계상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이상직 후보 반론 기회입니다. 30초 또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규성, 정세균 대표도 초선 때 도당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상반기에도 초선이고 하반기에도 초선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서울시당도 초선이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예, 중진급이기 때문에 최고위에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초선 때 도당위원장을 한 것은 당이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했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북도당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거든요. 그래서 초선보다는 그래도 좀 정치 경력이 많은 재선이 하는 것이 그래도 안정감이 있고 또 당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 도당위원장 거친 다음에는 이 다음 전당대회 때는 뭐 최고위원, 당대표 또 원내대표에 진출을 해서 또 제가 우리 도를 위해서 또 도당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유성엽 후보가 이상직 후보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 새만금 지역 내에 중국의 그 에너지 업체인 CNPV에서 그 투자를 지금 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과 합의각서 MOA를 지금 맺은 상태고 조금 있다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투자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산시나 전라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의원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도하다가 새만금이 좀 난관에 봉착하면서
똘똘 뭉쳐서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국토교통 산하의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만금 개발청이 장관이 아닌 차관이 아닌 이제 외청으로 있다 보니까 또 그걸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조금이라도 외국 업체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도가 시와 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저희 그리자. 그리고 또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도와 시가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두 군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보고요.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제가 맡은 정무위에 국무총리가 있는 만큼 잘 네.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엽 후보의 반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뭐냐면은 한중 경협 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이걸 좀 가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하자, 출발을 하자라는 의미고, 이제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상직 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어느 입장이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뭐 처음부터 6차선을 설계하냐, 2차선을 설계하냐 그 차이인데 새만금 개발청 위에 또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으로는 이현태 위원장이 있는 새만금 특별위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정무에서 그 국무총리와 새만금 특별위원회와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견해는 뭐냐? 제가 본인의 도당위원장이 되면 예. 6차선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지금 말하는 새만금 개발청이 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그 정책 연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상직 후보가 유성엽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그 MBC 방송에서 유성엽 의원께서는 전북 정치권을 모래알이라고 폐말을 했어요. 그리고 존재감이 없다. 근데 지금 그 당 홍보 공보물에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 했는데 그 모래알이라고 폐마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하고 있는지 또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새만금 특별법 통과, 예산 6조 시대를 연속 열은 건 전북 정청이 똘똘 뭉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것인지 자, 동료 의원들이 좀 걱정을 합니다. 답변 듣도록 하죠. 폄하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북 정치권에 대한 반성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공천, 다음 재선 등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전체로서의 전라북도로 묶여지는 부분이 좀 약하고 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좀 봐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무슨 의원들이 모래알이다 이렇게 폄하했다라고 자꾸 언론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뭐 의원이 모래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소통하고 보다 더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찰적 반성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다. 거기에는 뭐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거죠. 유성엽이는 잘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못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11명 국회의원들 전체가 보다 더 소통하고 단합해서 잘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반론 1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송을 들은 그 지역구에 있는 초선 의원님들이 유성엽 의원님의 화합의 리더십에 걱정을 한다는 걸 좀 전달을 한 거고요. 둘째로 또 어제 뭐 언론에서 나왔는데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계속 소를 잃을 것이냐, 정동영 의장이 탈당에 대해서 그 옹호성 발언을 했어요. 초선 의원이 모래알이다, 또 정동영 의장 탈당에 대해서 외양간 고치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탈당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특히 도당위원장 개편대회 등을 통해서 뭐 우리가 변명하려고 그러고 뭘 자꾸 덮으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 우리가 솔직하게 까발려가지고 이런 점은 우리가 미흡했다, 이런 점은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 이걸 다짐하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어야지
별로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마치 뭐 잘한 것처럼 이렇게 덮고 가는 것은 네. 발전의 기회를 잃는다. 여기까지 듣도록 이렇게 하고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유성엽 후보가 이상직 후보에게 질문 드리는 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중 FTA가 아마 국회 비준동의 신청이 들어올 걸로 봐지고 아마 국회에서도 상반기에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 한중 FTA는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고 또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그 어떤 경우에 대해서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중 FTA뿐만이 아니고 모든 FTA 하면서 가장 피해보는 전북 농도, 농민들, 뭐 수산, 축산 부분들인데요. 그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말 하면서 매년 예산을 보면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냥 정부 여당 예산을 받으려면 정권 교체를 해서 여당이 되면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북에 맞는 농도에 맞는 그 내생적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서는 송하진 지사님이 농업, 관광, 탄소 이걸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농업과 관광과 연계한, 식품과 바이오와 연계한 이런 등등 내생적 발전 모델을 기금운용본부와 JB지주와 이런 펀드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내생적 발전 모델을 개발하면 한중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반론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중 FTA가 이제 우리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걸로 봐지기 때문에 농업, 임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진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것은 한중 FTA가 맺어지면서 또 새만금 신항이 완공이 되면서 중국과 교역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다 보면은 새만금 지구의 국내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직 후보 재발론 듣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스타 항공을 만들 때 손가락에 장을 지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훌륭하게 성공시켰고 청주가 지금 경제가 확 살아났습니다. 이렇듯 농업, 임업, 수산업을 각각을 놓고 볼 게 아니고 이거와 식품, 의료, 바이오와 접목해서 이 벤처 생태계 또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내생적 개발 모델을 펀드와 활용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기업가들이 많이 나올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자, 두 후보가 나오셨는데 두 후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북의 현안은 무엇이고 현재 민선 6기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건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답변 시간 1분 드리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유성엽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예, 그 앞에서도 나온 대로 저는 뭐 새만금 국제공항이네 뭐 새만금이네 하는 어떤 그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그 한중 FTA로 통해서 떠오를 수 있는 현안에 우리가 대비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 임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그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한중 FTA가 맺어지면서 대중국 교역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지금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고 그 새만금 지역 내에 이 행정구역 문제를 시급히 저는 결정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것을 3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하나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는 중앙특별행정구역으로 삼아서 새만금 지역에 보다 많은 특례가 부여되는 그런 준비를 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직 후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은 좋은 일자리와 잘 사는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1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의 경험에 비춰 보면 이스타항공이 2009년에 군산공항과 청주공항에 동시에 취항을 했습니다. 그때 청주공항의 경우 국계 노선이 8개나 되고 연간 이용객이 19만 명에서 200만 명 늘었어요. 호텔이 26개가 있는데 지금 글쎄 11개나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북 국제공항이 전라북도와 조속히 해결하면 좋은 일자리와 잘 사는 전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도정 추진 방향을 보면 농업, 관광, 탄소를 주요 정책으로 잡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울리는 거 볼 때 방향을 잘 잡았다. 다만 여기서 산업, 3D 산업과 3D 프린팅 산업과 국민형 기금운용본부, JBCG와 펀드와 연계해서 내생적 발전 모델을 연계하면 전북의 산업혁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짧게 질문을 하고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전북의 현안이 있는데 두 후보가 말씀하신 것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이 갈등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의 현안 가운데 갈등 요인들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전북의 공항 어디에다 만들어야 될 것이냐. 또 하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역사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30초 내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군산 부안이 새만금 권역에 있습니다. 그 새만금 권역에서 찾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청주공항 활성화 예를 들었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X 역사 입지는 현재 익산 역사를 이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노후된 김제 역사를 혁신도시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성엽 후보 답변해 주시죠. 공항 입지 문제에 앞서서 이번 5차 그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다가 전라북도 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받는 절차가 먼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뭐 김제, 군산, 새만금 지구가 거론이 됩니다만은 그 문제는 전문가들 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KTX 역사 입지가 뭐 여러 가지 현재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2,3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걸로 봐지기 때문에 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전주 MBC가 주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경선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경선 토론회가 어느덧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시 후보자 주도권 질문 순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지난번과 같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그리고 반론과 재반론 역시 각각 30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교대로 두 차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성엽 후보가 이상직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우리 이상직 의원께서 얻은 득표율 보면은 46.96%를 얻었습니다. 그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는 35.79%를 얻었는데 도내에 아마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아마 낮은 득표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이번 우리 도당위원장 경선에 대비해서 제가 그 각 지역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완산을에서도 우리 이 의원께서 저한테 좀 뒤지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여론조사에서 30초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직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새누리당 후보와 저 1대1 싸움이 아니었고 그 이광철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광철 후보가 그때 한 16%를 득점했죠. 다른 지역은 그 단일화 통합을 하면서 1대1로 했는데요. 그 단일화를 했으면 제가 월등히 최고 전북에서 1등으로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완산을 여론조사를 뒤지고 있다, 제가 뒤지고 있다는데 이번에 권리당원 명부를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명부도 어디서 입수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근거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저는 좀 보좌관들 좀 질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근거 없는 말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표한 것도 당원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때도 당원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당원이라고 대답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그 완산을에서조차 유성엽이가 49%, 우리 이상직 의원께서는 40% 1월 7일자 여론조사입니다. 본인의 지역에서부터
그 당원들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자, 뒤지는 이유가 네, 뭐라고 재발론 생각하는지. 듣도록 하죠. 네. 그 도당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보좌관한테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1월 10일자라고 했는데 2014년으로 했어요. 1년 전 걸 가지고 말했고 지금 이번에는 권리당원이 일반당원이 명부를 공개 안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어떤 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번에는 일반당원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권리당원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유인물도 뿌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기 완사는 제가 자,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그러세요. 하고요. 꼭 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직 후보가 유승엽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그 전주 정치권 국회의원 세 분이 똘똘 뭉쳐서 기금운용본부를 대선 캠프에 공약을 하고 또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에서 그 법안을 뚫어내고요. 또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지금 그 연구개발 특구로 확정하겠다. 그 계속 공약을 했습니다. 전북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농업지리청 산하 식량과학원이 이전이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거기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답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연구개발 특구와 뭡니까, 식량과학원의 그 이전이 좀 미흡하다 아마 그런 취지의 질문인가요? 뭐 질문 취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우리 가져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너무 기본적인 일이고 우리가 그 LH 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뺏기면서 국민연금이 우리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가져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권리다. 우리 전라북도의 목이다.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를 가져온 것은 물론 열심히 고생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굳이 막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내세우는 홍보하는 것은 전혀 우리 도민들 정서와 맞지 않다. 당연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맞지 이상직 않다. 후보 이렇게 반론 생각합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기금운용본부를 이전한 사례를 드린 거고요. 지금 유성엽 의원님 이 방에 있을 때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울산만 이번에 통과됐어요. 전북은 빠지고.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식량과학원이 3분의 1만 혁신도시로 오겠다는 겁니다. 밀양하고 그 다른 수원으로 3분의 1씩 저쪽으로 남겨두고 기금운용본부도 꼼수를 피우다가 우리 전주원 전북이 똘똘 가져왔듯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네. 물어보는 겁니다. 제발로 잘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야지. 연구개발 특구는 아마 금년도에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뭘 잘못하셨는데 연구개발 특구와 과학기술원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울산이 됐다라는 것은 과학기술원 문제고 연구개발 특구는 아마 금년도 중에 전라북도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식량과학원은 아마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기능을 전국적으로 좀 분산 배치하는 거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은 정확한 그런 계획을 자, 들어보고 이제 거기까지 판단을 할 듣도록 겁니다. 하고요. 그래서. 자, 예. 다시 한번 유성엽 후보가 이상직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스타 항공 그 창립 등 많은 그 사업가로서 훌륭한 업적을 저는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정치인이 그걸 자랑할 만한 일은 저는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그 CEO 출신 정치인이 실패한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타 항공과 우리 이상직 의원의 관계는 정확하니 어떻게 됩니까? 자, 답변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업했고요. 그 겸역 금지 때문에 그 전문 CEO는 그 외국에서 공부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타 항공이 손에 장을 진다고 했지만 지금 700명이나 일자리 생겼어요. 그 중에 30%는 전북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아까 개인적인 이스타 항공도 문제지만 군산 경제가 살아나고 청주공항이 호텔이 23개, 11개, 뭐 19만 명, 200만 명 그렇게 확 그 경제가 확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스타 항공을 청주로 본사를 옮겨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건 전북 도민이 바라는 염원은 좋은 일자리, 소득을 증대해달라는 게 압도적으로 이번 신년에 그 여론조사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이 군산공항, 청주공항의 그 예를 살려가지고 국제공항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타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스타 항공을 만드신 것은 대단히 잘하신 일이고 예, 반론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신데 30초 문제는 지난번에 그 CEO 출신으로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살리겠다라고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 지금 얼마나 4대강 사업으로 자원외교로 엄청난 국가의 낭비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업가로서의 평가는 평가대로 있는 거지만은 사업가로서의 좋은 평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치인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너무 그 이스타 항공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네. 이렇게 썩 이상직 바람직한 일은 후보의 아니다. 재발론 이런 부분을 하죠. 말씀을 30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빵콩 회항 아시죠? 그 이스타 항공이 국가적으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재벌들의 독과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네이버 검색에 거의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독과점을 깨므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을 낮춰주면 그게 국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항공여행 대중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휘발유, 자동차 이런 식으로 독과점을 깨는 그런 모델로 가야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런 경험 때문에 자, 충분히 살려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로요. 이상직 후보가 유성엽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총선의 가장 큰 화두는 선거구 조정 문제입니다. 근데 도당위원장은 여론 전달 창구예요. 근데 소선구제를 유지할지 중대선구를 유지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 해서 도내 의원님들이 그 추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읍지역구는 좀 중립적이지 못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엊그제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뭐냐면은 독립된 획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정케 하고 아마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국회에서는 찬반 표결만 하도록 한다. 이런 방침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선거구 획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뭐 도당위원장이 마치 관여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크게 뭘 잘못 알고 있고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초가 남았는데 뭐 더 이상 질문 기회 드릴까요? 네네. 자, 이상직 후보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마침 이제 공심위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하지만 실은 당대표 최고위원들과 다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이 그 자리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라북도와 등등 시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창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당위원장이 그 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실제로 우리 김태식 전 국회 부의장께서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를 유리하게 하려고 조정하려다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네. 재반론 듣도록 하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 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설령 그대로 유지가 되고 2대1 원칙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미 결론 다 나와 있어요. 뭐 합리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도당위원장이 돼가지고 선거구 획정에 관여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아까도 뭐 공심위가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객관적이게 못 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국회에다 넘기면은 국회에서는 찬반 표결하라 했으면은 찬반 표결하면 되는 거지 그 과정에 내밀하게 네. 작용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네, 우리 정치 끝까지 발전과 듣도록 하죠. 역행되는 잘못된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사유자 질문에 두 명의 후보자께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죠. 새만금 경계구역, 공항 문제 등등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도당의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군 간의 이해 충돌이나 단체장과 국회의원과의 이견이 엇갈릴 때마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자, 만약에 두 분께서 도당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정책 조정 문제, 갈등 조정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상직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문제, 또 공항 문제, 또 소각장, 교도소, 화장장, 그리고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같은 해난들이 있습니다. 도당을 정무적, 사무적으로만 기능을 했는데 정책 연구 기능으로 좀 바꿔서 주도적으로
대안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 이해관계는 또 선거구 조정 문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칫 전북 정치권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구 조정 문제에서 또 편파적이고 객관적인 또 전주 또 저 이상직이 제대로 좀 객관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당 위원장이 되면 직접 도당에 출근해서 이런 것들을 챙기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승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군 간의 갈등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어떤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제 시군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또 중앙에서의 어떤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거기에 나서고 개입할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군 간 갈등 분쟁 양상을 잘 살펴서 이것은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도당위원장이 도지사 부르고 또 시장군수 부르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함께 불러서 같이 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공통의 이익에 충실하느냐 맞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국회의원이 나서서도 안 되고 도당위원장이 나서서도 안 되고 나서야 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서는 그런 도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정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나 더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국회 좀 소통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기적으로 모여서 전북의 현안을 논의하고 어떤 조정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역할들, 모임들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북의 현안을 풀려면 국회의원들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그래야 협조와 이해도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 상당히 문제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유승엽 후보부터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좀 소통과 화합과 단합이 미흡한가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물론 이제 도지사와 뭐 당정 협의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자리에서 우리끼리 만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차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에 소주잔이라도 한 잔 기울이면서 만난 것은 한 두세 차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서 더 자주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전라북도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작년 연말에 많은 다른 지역 의원들이 오늘은 우리 지역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한 번도 그런 모임이 사실 아쉽게도 없었어요. 작년 연말에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가 도당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소통과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직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도당에 직접 출근해서 좀 챙기겠다는 거고요. 정치적인, 정무적인 부분은 여러 중진 의원님과 함께 풀어나겠다. 도당은 어머니 같은 역할로 그 1월 달에는 예산 발굴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요. 11개 시군 뭐 다 찾아다니겠다. 또 지역위원장들 찾아뵙겠다. 그리고 어른, 직능단체, 노인, 여성, 또 농민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생각인데요. 그 11개 지역위원회와 말로만 우리가 소통하자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역위원회별 체육대회나 뭐 노래자랑 같은 이런 걸 제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 총선 이후에 단체장 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들을 정치인들이니까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전북의 민심이 예전처럼 새정년만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들이 있을 텐데,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떠나가는 전북의 민심,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신지, 먼저 유 의원 생각부터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 잘못이 있느냐, 뭐가 부족한 게 있냐,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고, 겸허하게 성찰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정말 솔직하게 또 분명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우리 28 전당대회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에 앞서서 치러지는 도당위원장 경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대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방해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좀 일부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저는 그런 것부터 과감하게 걷어내어야 우리 전북도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전북도당이 중심이 돼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상직 후보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전북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닌 저희 뭐 새정치 또 민주당이냐 그런 똑같은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그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경험한 사람이 저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전라북도를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줬는데 좋은 도민들의 염원이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잘 사는 전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압도적 1등이에요. 그러면 우리 11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등한시했다. 19대 때는 그 모래 아래 아닌 콘크리트 같이 똘똘 뭉쳐서 지금 하나씩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만약 19대 끝나고 20대가 되면 최기성 김춘희 의원님이 다시 되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되면 더 이런 좋은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사이에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유성엽 의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태평성대의 아주 평온한 상태라면은 아까 우리 이상직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뭐 초선 의원이 도당위원장 맡아도 문제 없을 겁니다. 아마 무난하게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또 우리 전라북도 도당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에 차를 타려다 보면 좀 꺼림직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뭐 눈보라가 치고 일기가 불쓰는 상황에서 초보 운전이 모르는 차를 타려다 보면은 좀 더 불안해서 좀 타기가 좀 주저주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위기 상황이고 풍전등화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상직 의원보다는 유성엽 의원이 그래도 좀 저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유성엽 의원은 좀 도당위원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다음에 제가 장을 잘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이성직 후배 같은 분들이 또 나오셔서 도당위원장을 맡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상직 의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당위원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도 아닙니다. 중앙당, 지역위원장, 송지사님, 시장군수님, 지방의회, 당원과 함께 좋은 일자리,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스타항공을 만들었고 전북 아들, 딸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당에서 실물 경제통으로 통합니다. 당대표는 5차례나 바뀌었지만 좋은 일자리 만드는 전문가로 전국 직능위원장은 이상직이었습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의료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고 법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뚝심과 의리의 촌놈, 기호 2번 이상직,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의 위원장이 선출됩니다. 오늘 토론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을 혁신시킬 새로운 인물을 뽑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경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두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